다른 사람은 나를 위해 살아주지 않습니다. 선을 지키는 관계 만들기 습관. 타인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고민은 의외로 인생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금이라도 편해질 수 있다면 좋겠지요. 그런데 관계로 고민하는 사람 중에는 나를 바꾸고 싶어, 이대로는 안 되겠어 라며 현재의 나를 부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관계로 인한 고민이 해결되고 나면 마음이 조금 편해져서 굳이 내가 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라며 생각이 바뀌기도 합니다. 현재의 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나를 바꾸려고 노력하기보다 관계를 되돌아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먼저 꼭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바꾸기란 어렵다는 점입니다.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 낫습니다. 결국 바꿀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나 자신입니다. 사실 나 자신을 바꾸기도 정말 어렵지 않나요? 여러분이 자신을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하듯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를 배우고 대화를 하고 성심성의껏 소통하다 보면 상대방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요. 나를 바꾸기 어려운 것처럼 다른 사람을 바꾸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내 관점에서 관계의 변화를 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통 방식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른이 아이에게 잘하네 이것도 해볼까 라며 유도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도 해 라고 명령하면 안 될 일도 잘 유도하면 아이가 따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수용하기 쉬운 표현과 타이밍, 태도를 알아두세요. 인간관계가 훨씬 편해질 겁니다. 아니면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하기 어려운 아이 친구 엄마들과도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거리를 두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갑질하는 상사 밑에서 줄고 참아왔지만 부서 이동을 요청한 뒤로는 일할 의욕이 생겼어요. 이처럼 인간관계는 거리를 두면 해결되는 일도 있습니다. 싫은 사람은 신경 쓰지 마세요. 살다 보면 꼭 싫은 사람, 불편한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보기 싫은 행동을 할까? 좀 바뀌면 좋을 텐데. 저 사람과는 관계를 이어가기가 참 힘들어.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참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제발 다른 사람을 바꾸기는 몹시 어렵다. 다른 사람은 나를 위해 바뀌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반드시 기억하고 되새기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바뀔까? 어떻게 하면 내 진심을 이해해 줄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나는 저 사람이 분명히 틀렸다고 생각해도 사람을 바꾸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이건 사람에게는 틀릴 권리가 있거든요. 인간관계로 괴롭다면 다른 사람과 거리를 잘 두는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싫은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싫은 사람에게 미움받는다면 오히려 운이 좋은 것입니다. 발목을 잡는 사람을 신경 쓰기보다 손을 잡아주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데 집중하세요. 사람들은 주변 사람에 따라 아주 많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 만들어집니다. 긍정적인 사람 곁에 있으면 밝아지고 부정적인 사람 곁에 있으면 우울해집니다.
고압적인 사람 곁에 있으면 위축될 수도 있고 마음 약한 사람 곁에 있으면 제멋대로 행동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성격에 따라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모습은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집니다. 만약 지금 힘들거나 괴롭다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사람과 멀어지세요. 물론 그렇게 간단히 멀어질 수 없는데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시절 이 관계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거나 이 친구들과 멀어지면 평생 힘들어질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인간관계가 지금까지도 이어지나요? 어른이 된 지금은 아무 상관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 관계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느낄 때는 보통 시야가 좁아졌거나 잘못된 규칙에 얽매여 있을 때입니다. 싫은 사람만 생각하다 보면 생이 다하는 순간에 싫은 사람만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싫은 사람, 불편한 사람과는 거리를 둡시다. 다른 사람은 여러분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대부분 다른 사람은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당연한 사실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투가 차갑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사실만 알고 있어도 쓸데없이 우울함을 느끼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원망하고 싶을 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니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해 보면 마음이 진정될 겁니다.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않으려고 할 때, 직장에서 업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다른 사람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니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가요?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편해지지 않나요? 때에 따라서는 포기하는 마음을 잘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다른 사람은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예컨대 항상 필요 없는 물건을 주면서 감사 인사를 강요하는 시어머니가 있다고 해봅시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감사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의 옷이나 가족 누구도 먹지 않는 반찬, 공간만 차지하는 물건 같은 것을 받고는 감사해야 하는 상황이 스트레스가 될 겁니다. 그럴 때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니까 어머님 생각대로 행동하기를 바라진 마세요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속 시원한 말이지만 정말 이렇게 말한다면 분명 상황만 나빠집니다. 이럴 땐 부드럽게 거절하는 편이 좋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있어서 물건을 늘리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계속 주려고 하면 그냥 받기만 하세요. 억지로 사용하거나 먹지는 않아도 됩니다. 시어머니의 마음만 받고 물건은 버리세요. 다른 사람의 행동은 바꿀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니 내 행동을 조금씩 바꾼다. 이런 식으로 분리하여 생각해 보세요. 마음은 받았으니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에게 뭔가 받았으니 거기에 부응해야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상대방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되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지 않는다. 이처럼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답이 없는 일에 정답을 찾지 마세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과 마주할 일도 있습니다. 왜 항상 다른 사람 말을 끊지? 왜 늘 아침부터 기분이 나쁘지? 왜 물건을 쓰고 나서 정리할 줄 모르지? 이처럼 살다 보면 다양한 사람과 마주하게 됩니다. 화가 나서 그 일을 계속 떠올리거나 그 사람의 얼굴도 보기 싫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일은 내 인생의 가성비를 낮추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이 사람은 왜 이래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정도로 생각하며 살아가면 적은 에너지로도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두가 가성비를 외치는데 인간관계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할까요? 에너지 전략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도 중요합니다. 화를 내는데도 상당한 에너지와 시간이 쓰입니다. 만약 화를 내서 뭔가를 해결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런 일은 좀처럼 없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고 다양한 문화나 상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나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거기에 매달려 중요한 시간을 허투루 쓰거나 에너지를 낭비하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그럴 때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 사고방식도 있구나 라는 말을 떠올리며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은 적이라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의견을 확고하게 말하면 놀라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네 라거나 날 싫어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자기 의견을 확실히 밝히지 않은 채 다른 의견을 들으면 적이라고 간주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의견이 다른 것뿐이죠. 사람은 모두 다르니까 모두 다른 의견을 가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의견이 다른 상대방은 그저 여러분처럼 내 의견을 이야기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을 공격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 어느 쪽이 맞는지를 확실하게 구분하려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흑백 논리를 가진 사람일 겁니다. 정답이 없는 일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헛수고하는 사람이 많지만 유감스럽게도 세상에는 흑백으로 확실히 나눌 수 없는 일로 가득합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들을 때 틀렸어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살이가 꽤 편해질 거예요.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어떤 것에 행복을 느끼는가? 그에 대한 답은 정말이지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컨대 휴식 하나만 놓고 봐도 쉬고 싶다, 쉬는 것보다 일하는 게 좋다, 여행 가고 싶다, 집에서 편안히 쉬고 싶다처럼 다양하죠. 이처럼 평범한 일에서 땡땡 하고 싶다라는 내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행복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행복이란 무엇인지를 깨닫기란 나 자신과 마주하며 내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보지 않는다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에게 행복이란 무엇인지 찾을 수 있을까요? 노트나 종이 한 장에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일을 적어보세요.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행복이란 의외로 별것 아닌 일로 느끼기도 하니까요. 예컨대 따뜻한 카페라테 마시기, 날씨 좋은 날 탁 트인 공원으로 소풍 가기, 말랑말랑한 고양이 발바닥 만지기,
막 건조한 이불 위에 눕기, 좋아하는 공연 보러 가기, 주말에 등산 가기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일상에서 그때 정말 마음이 따스해졌었는데 그 일을 할 때 정말 행복했었지. 요즘 행복하다고 느꼈던 건 그때였어처럼 충분한 시간을 들여 떠올려 보세요. 내 마음과 마주하며 써 내려가다 보면 생각보다 꽤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해야 한다라는 말에 가려져 있던 다른 사람이 말하는 행복에 좌지우지되어 선명하지 않았던 내 행복의 형태가 점차 뚜렷하게 드러날 거예요. 만약 나에게 행복이란 무엇인지 아직도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잃고 싶지 않은 것을 써보세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가 아니라 내가 잃고 싶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의외로 나의 행복이 무엇인지 확실해질 겁니다. 하던 일에서 인정받아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나에게 행복한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나요? 그렇다면 지금 소중하다고 여기는 가족과의 시간이 줄어든다면 어떨지 생각해 보세요. 가족과 보내는 소중한 시간만큼은 잃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했다면 잃고 싶지 않은 것은 가족과의 시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잃고 싶지 않은 것을 생각하다 보면 내 행복의 형태가 막연하게나마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의 행복, 여러분이 잃고 싶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나를 바꾸고 싶을 때는 내 관점에서 정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변하고 싶다는 사람에게 변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스스로 변하고 싶을 때는 보통 우울하거나 괴롭거나 고민되는 상황일 때가 많고, 그럴 때 변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지금까지의 나로는 안 되겠어, 지금보다 더 발전하지 않으면 처럼 지금의 나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해도 괜찮을 타이밍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로 변화를 주고자 한다면 너무 애쓰거나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상태일 때 내 안에서부터 변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때가 좋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타이밍에 마음이 건강할 때 바뀌자라고 생각하게 될 때 말입니다. 나를 바꾸고 싶다고 생각할 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개입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로 인해 나를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를 바꾸고 싶을 때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같은 이상형을 갖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일 수 있게 지금보다 훨씬 밝은 사람이 되고 싶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처럼 말이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목표로 갖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다른 사람의 평가 중심으로 자신을 바꾸는 것은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를 신경 쓰는 것은 내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이 정하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로 변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간은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정이 밝을 때가 있는가 하면 어두울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할 때도 있지만 친절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이 있고 그렇지 못한 환경도 있습니다. 있는 힘껏 노력할 수 있는 시기가 있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기 급급한 시기도 있습니다. 그 시기나 타이밍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인생의 일부분만 잘라내어 평가하는 다른 사람의 말 따위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려 할 때는 내 관점, 내 기준으로 변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버려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나를 바꾸기로 마음먹었을 때는 좋아, 잘해보자라며 힘껏 노력하려 들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당히 힘을 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은 극복할 수 있는 시련만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두지 마세요. 운 좋게 극복한 사람들이나 하는 말입니다. 그런 말을 무작정 믿고 따르다가는 부서지기 쉽습니다. 사람마다 한계가 다르니 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판단해 시간을 투입해야 승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힘줄 것은 주고 힘 뺄 곳은 빼고 요령 있게 해야 합니다. 혹시 요령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지사하고 뻔뻔한 사람, 강한 사람에게 아첨하며 이득 보는 사람, 얄미운 사람처럼 부정적인 느낌부터 드나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성실하고 애쓰는데 저 사람만 행복해 보이고 짜증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겠지요. 제가 생각하는 요령 좋은 사람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 없는지를 아는 사람,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버릴 용기가 있는 사람, 내 한계를 잘 아는 사람, 꼭 해야 하는 반드시라는 말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완벽하게 해내지 못해도 괜찮은 사람, 나만 참으면 된다며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요령 좋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나답게 변화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바꾸고 싶다고 생각했다면 다이어트를 시작하자.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하자처럼 무언가를 더하기보다 빼기부터 시작해 봅시다.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나 자신과 마주하며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동안 내가 해야 한다. 지금 꼭 해야 한다. 끝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 많은 일 중에 의외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가득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누구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자책감은 더 큰 자책감을 부른다. 자책감이라는 감정은 무거운 짐에 비유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짐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회사에서 어느 팀에 소속되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팀장은 스케줄이나 진행 상황을 체크하며 진두지휘하고 팀원들은 각자에게 할당된 일을 맡고 있습니다. 물론 당신에게도 배당된 업무가 있지만 팀의 막내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선배가 뭔가 잘 안 풀리는 듯 보이면 냉큼 달려가 먼저 그 일을 해주겠다고 하고 또 다른 선배가 일정상 해내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자진해서 도와주겠다고 나섭니다. 물론 그로 인한 결과는 뻔합니다. 당신의 업무량은 일상의 모든 것을 압박할 정도가 되어가고 당신은 매일 잔업하는 것으로도 부족해 휴일에도 출근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눈치 없는 선배가 도움을 청하면 하던 일을 팽개치고 달려들어 그가 만족할 때까지 일을 합니다. 그러자니 누적된 피로는 당연히 회복되지 않고 업무 스트레스는 점점 쌓여가는데도 자신의 능력이 부족한 탓이라 여기면서 스스로를 더욱 몰아붙여 갑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직장 생활입니까? 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당신은 아내와 2명의 아이가 있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당신은 무척 열심히 일하는 타입으로 가족에게 안정감을 줌과 동시에 육아로 지친 아내에 대한 배려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로 인해 지쳐 있어도 아이가 아빠 공원에 놀러 가요 라고 말하면 몸은 쉬고 싶어도 그래 알았다라고 대답하며 아이를 자전거에 태우고 공원에 갑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조금이라도 편할 수 있도록 집안일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아내가 아이의 숙제를 봐줘요 라고 말하면 알겠다며 즉시 아이 방으로 달려갑니다. 그런 당신의 행동은 주변에 매우 이상적인 아버지로 보이고 아내도 분명히 당신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도 이런 일들을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직장에서의 과중한 업무로 몸이 쉬라는 신호를 보내는데도 안타깝게도 그 소리를 자꾸 무시하며 휴식을 나중으로 밀어버립니다. 이유는 일을 인생의 우선순위 맨 앞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떠안고 살아가는 것이기에 마음은 점점 비명을 질러댑니다. 그 소리는 분명히 당신의 귀에도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일의 삶을 더 투자해야 된다고 믿기에 생각을 바꿀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사실 그렇게 사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이나 몸의 소리를 무시하면서까지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만약 당신이 쓰러지기라도 하면 주위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제때 당신의 직진 인생을 막아서지 않은 걸 후회하며 심한 자책감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당신이 자책감으로 많은 짐을 짊어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위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심리 상황을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나누는 것은 기쁨인가 자책감인가? 당신은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서 파티를 열기로 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전날부터 맛있는 소고기 스튜를 끓여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아주 많은 친구들이 모이기에 만들어야 하는 양도 엄청났습니다. 모두가 모여 수다를 떨고 있는 동안에도 당신은 그들의 떠드는 소리에 기뻐하면서 스프를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됐다라며 모두를 식탁에 불러 모은 뒤 멋진 접시에 차례대로 스튜를 담아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맛있다 최고야 라는 말을 연발하면서 몇 번이나 스튜를 더 달라고 합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폭발적인 반응에 너무 기뻐하며 더 드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달라고 접시를 내밉니다. 그때 당신의 뱃속에서 갑자기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주위 사람들이 의아한 얼굴을 하면서 당신에게 너는 안 먹었어? 라고 물어옵니다. 당신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니, 모두가 맛있게 먹는 얼굴만 봐도 좋아서 챙겨 먹는 걸 잊고 있었어. 나는 대충 먹으면 되니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당신의 말을 들은 모두의 표정은 점차 어두워집니다. 미안해, 내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나는 3접시나 먹었어.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자리의 분위기는 왠지 점점 가라앉고 맙니다. 당신이 사랑받는 것이 먼저다. 당신이 모두를 위해 스튜를 만들고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준 것까지는 좋았지만 자신의 공복감을 참으면서까지 한 행동에 오히려 사람들은 겸연쩍어합니다.
당신은 아마도 단지 즐거움을 나누고 싶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자책감을 나눈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희생적인 마음으로 나는 괜찮으니 모두가 행복해지길 바란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당신도 같이 행복해지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보내는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책감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받는 행위가 열쇠가 됩니다. 모두가 보내는 애정어린 감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게 되면 당신은 지금보다도 더욱 편하게 당신다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수트를 당신의 접시에 넘칠 듯이 담아서 와 정말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 나 요리 천재인가 봐. 얼른들 먹어 라며 스스로 기뻐하고 즐거워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에게 나눠주는 즐거움에 그치지 말고 그러한 행위에 당신 자신도 항상 포함시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은 나눔은 단지 가식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라며 노력하는 것은 멋진 일이지만 그것에 자신을 희생하는 게 전제되어 있다면 아무리 선의로 행한 행위라도 결과적으로 상대에게 자책감을 야기하는 행동이 된다. 자책감을 쌓아두면 주변에 뿌리게 된다. 자책감은 새로운 자책감을 만들고 다시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 더욱이 자책감은 아주 사소한 행위도 모두 내 탓으로 돌리는 상황에 익숙해지게 만들어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